저희도 사실 알게 된 지가 지금 꽤 됐죠. 저희 네. 엄마 뱃속부터 만났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제가 쌍둥이고 작가와 대표로서도 함께 하고 교실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좀 무대에 누가 올라 진짜 맞아요. 진짜 흑역사였다.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저 언니가 진짜 뭐가 되긴 되려나 보다. 그럼 내가 하는 시도들이 그냥 실패가 아니라 경험치구나. 그러면 그걸 모으자. 약간 그래서 지금 저는 되게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됐고 항상 최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고 아이돌을 좋아하면 가장 좋아하는 최애가 있고 라는 멤버를 이제 우연히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도 제 최애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으로 북토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6월에 나왔던 신간이죠. 최애가 되고 싶어의 저자 썸머 작가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과는 좀 더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처음 만나신 분들도 궁금했던 책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신 우리 썸머 작가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과 장면들에서 세 번째 책 최애가 되고 싶어를 낸 작가 썸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북토크 하는 건 처음인데 네. 어떠세요, 기분이? 오히려 뭔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님이자 이제 대표님 가랑비 메이커님하고 오늘 워낙 편한 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렵게 모신 썸머 작가님과 함께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선 이 최애가 되고 싶어라는 제목이 정말 많은 독자님들이 궁금해하고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정말 빠르게 제세를 찍게 된 그런 큰 요인도 제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제목을 짓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이 최애가 되고 싶어는 진짜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결국엔 제가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종으로 된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동명의 이 목차를 가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을 정한 이유는 딱 이 책을 설명할 수 있는 지금의 제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최애가 되고 싶어서 이런 타이틀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냥 뭐 다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최애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쓰셨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책의 제목도 보지만 책을 구매할 때 이제 뒤에 어떤 문장이 실려 있는지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이 책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작가님께서 읽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걸 읽어주시면 독자님들이 최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궁금해 해준다면 실패도 사랑할 용기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다.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겐 값진 경험치가 되어줄 테니까. 당장은 마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머지않아 레벨업을 마치고 나면 분명 원하는 곳에 닿게 될 테니까 지금은 괜찮다. 네. 누군가 나를 궁금해진다면 실패도 사랑할 용기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인드가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용기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나를 궁금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약간 감추고 좀 더 소극적으로 문을 두드렸다가 안 열리면 바로 돌아서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썸머 작가님의 모든 원고를 다 읽고 심지어 책 속에 들어가지 않은 원고들도 읽으면서 딱 이 문단이 이 책을 관통하는 이야기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뒤로 빼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마음에 딱 와닿았던 표현은 뭐냐면 당장은 마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머지않아 레벨업을
하고 나면 분명히 원하는 것을 닿게 될 테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용기를 얻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당장에 내가 닿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뛰어나는 레벨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주눅들기 쉬운 시대에서 썸머 작가님의 원고가 굉장히 저 스스로에게도 힘을 준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편집하면서도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그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런 태도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결국엔 낸 결론인데 사실 저는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렵고 저는 살짝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 보니까 실패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약간 이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옥에 티를 내는 게 싫으니까 가지 말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다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됐냐면 결국에는 게임을 했을 때도 내가 레벨업을 하는 게 승률로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시도를 했을 때 경험치가 쌓이면 그런 걸로 또 레벨업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인생이 약간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럼 내가 하는 시도들이 그냥 실패가 아니라 경험치구나. 그러면 그걸 모으자. 약간 그래서 지금 저는 되게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됐고 이 세 번째 책을 낸 것도 저한테는 그런 시도, 경험치를 모으게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 페이지의 문장을 읽어주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게 승률보다 중요한 게 경험치다. 이 말이 네. 뭔가 승률보다 경험치다. 이렇게 명언처럼 들리는데 저는 딱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썸머 작가님과 굉장히 다른 삶의 방향을 전 지나했던 것 같아요. 뭔가 경험했으니까 괜찮아 이거는 나중에 나를 위로하는 삶의 어떤 방식이나 합리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제가 추구했던 방식은 굉장히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기지 못했던 경험은 경험치가 아니라 약간 지우고 싶다 이런 저의 실패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읽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책에 정말 마지막 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함께 페이지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187페이지의 정말 마지막 문단이에요. 갑자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이 문단이 딱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스스로의 마음을 외면하던 나는 이제 실패를 모으러 다닌다. 누군가 나를 궁금해준다면 실패도 사랑할 용기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다.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겐 값진 경험치가 되어줄 테니까. 하고 뒤에는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똑같은 문장들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 스스로의 마음을 외면하던 나는 이제 그 나는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나의 실패 자국들이 경험치구나 진짜. 그러면서 뭔가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썸머 작가님을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거 다 읽고 나서는 저의 삶을 격려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좀 유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책 제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최애라는 단어는 젊은 세대에게 너무 편한 단어예요. 그래서 최애가 되고 싶어, 최애가 누구야?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최애라는 단어를 알게 된 지가 몇 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뭐 최애, 차애 뭐 이런 말을 맞아요. 제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함께 대화를 하다가 그걸 모른다고 이렇게 되고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면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롤로그를 좀 읽어주시면서 최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가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애, 가장 사랑함.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내겐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며 보내는 날들에는 땀도 눈물도 모두 마법 재료처럼 느껴진다. 이 최애라는 단어가 가장 사랑함을 뜻하거든요. 이게 어떤 인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인데 저는 늘 최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항상 사실 이 단어는 되게 옛날부터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도 전부터 항상 최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고 아이돌을 좋아하면 가장 좋아하는 최애가 있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도 최애가 있는데 하면서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저는 또 다르잖아요, 저희 성향이. 그래서 네. 저의 경우는 어떠냐면 어릴 때부터 다 공평하게 좋아해야 될 것 같은 모든 그런 멤버를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응원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에서 센터나 이렇게 인기 멤버분들은 더 많이 카메라에 잡히면 네. 공평하게 많이 잡아줘야 된다는 오. 생각이 살짝 있었고 그래서 최애가 나한테도 있나? 약간 이런 질문을 항상 했었거든요. 물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그냥 조금 더 좋아하는 거지 이제 정말 가장 사랑한다. 정말 너무 응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아직은 아이돌이나 이제 연예인 멤버 막 이런 분들 중에는 없는데 작가님께 이제 책 작업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저는 최애가 없는데 최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최애가 꼭 연예인이거나 뭐 그런 유명인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최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에게도 최애가 이제 좀 생겨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이 원고를 읽으시면서 또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나의 최애는 누가 있을까 이렇게 최애는 무조건 있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장담할 순 없지만 아마 제가 대표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 얘기도 했겠지만 최애가 아직 없는 거든. 분명히 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동일하게 모든 그룹의 모든 사람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을 탁 건드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네, 또 뒤에 자리를 내가 얘기하겠지만. 깨차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럼 저 갑자기 또 읽고 싶은 페이지가 이제 누군가의 최애가 되고 싶어라는 그런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게 첫 번째 글에서 이제 나오는데 네. 저 아까 내가 최애 자리를 깨차겠다요 거기서 네. 이 13페이지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었거든요. 한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여기까지? 네. 나도 누군가의 최애가 되고 싶어. 불쑥 숨겨왔던 나의 앙큼한 욕망이 올라왔다. 거듭되는 오디션 낙방과 짝사랑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도리어 솔직한 맨 마음이 드러났다. 괜찮은 척 아닌 척 했지만 실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싶다.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최종에서 탈락해버리는 오디션들. 호감을 주고받다가도 후지부지 끝나버리는 관계들 속에서 나는 조금씩 지쳐갔다. 적당한 응원과 애매한 사랑만으로는 안 돼. 이제 나는 최애가 되고 싶다. 네. 최애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을 이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마음에서 뭐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진짜 숨겨왔고 내가 뒤로 감췄던 내 진심은 사실 이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그런 진짜 부금을 깔아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나도 사실은 이런 앙큼한 욕망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책 제목도 여러 번 바꾸고 했었는데 네. 그 후보 중에 최애가 되고 싶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작가님 제가 아무리 원고를 열심히 읽어보아도 가장 진심에 가까운 그 이야기는 딱 최애가 되고 싶어라는 여기 수록글인데 이걸 가지고 이왕 얘기할 거 확실히 속 시원하게 고백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의 제목이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맞아요. 정말 저는 저희가 도서전에서 처음으로 이 책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최애가 되고 싶어? 너 최애 있잖아 막 다 이러면서 한마디씩 해주고 가셨던 것 네 같긴 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자기 최애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 최애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아직 최애가 확실하게 뭐가 잘 누구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이 감정은 알겠거든요.
진짜 너무 사랑받고 싶고 적당한 응원과 애매한 사랑.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루고루의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진짜 최애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네. 썸머 작가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작가 활동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배우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아마 아까 읽어주신 부분에서 될듯말듯 하다가 최종에서 탈락하는 오디션이나 뭐 호감을 주고받던 관계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 누군가의 최애가 되고 싶다는 게 최애 작가일 수도 있고 최애 배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은 두 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최애는 좀 어떤 방향성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저희가? 사실 이 글을 썼을 때 작가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나 작가는 어쨌든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이 책을 선택해 주셨을 때 제가 그분한테 작가로서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배우로서 또 어떤 작품이나 광고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또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늘 이렇게 안으로 좀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잘하고 있나? 나 좋은 사람인가? 좋은 배우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치는 순간들이 있었을 때 넌 나한테 최고의 배우야. 넌 나한테 최고의 작가야. 그리고 알아요. 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제 그런 말들이 저를 항상 일으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거 다 떠나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내가 응원하는 사람 중 하나야 라기보다 내가 널 가장 응원해라고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해준다면 이거 진짜 근사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최애를 응원할 때도 그렇거든요. 저는 실제로 좋아하는 그 멤버가 있는데 모든 무대를 봐도 그 가수가 나오면 뭔가 흑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봐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어떤 오디션장이든 어딜 가도 뭔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되게 든든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최애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진짜 똑같이 최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최애한테 보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심인지 저는 아니까 그 마음을 나한테 다시 누군가 준다면 되게 이거 엄청 소중한 일이겠다 해서 이 글을 쓰면서 벅찼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벅참이 막 오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숨 넘어가실까봐 살짝 걱정이 됐는데 너무 이제 최애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많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의 최애는 과연 누구인가? 혹시 밝혀주실 수 있을지 괜찮으시다면 용기를 내어서 근데 뭐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사랑이 도착하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말하니까 말 못하겠네. 근데 사실 뭐 제가 최애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쓸 때쯤에는 딱 있었어요. 그 NCT 위시의 유우 씨라는 멤버를 이제 우연히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분이 본인의 최애를 만나는 어떤 장면을 보면서 아이돌에게도 최애가 있구나 하면서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네, 이 글을 쓸 때 그리고 지금도 제 최애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NCT 위시의 유우 씨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채혜를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채혜가 됐다. 오히려 그 채혜를 만나고 수줍어하는 그 모습에서 또 다시 또 아끼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썸머 작가님이 자신의 최애인데 그 최애 작가님이 최애 가수가 누구다라고 밝혔을 때 되게 흥미롭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후끈해졌죠? 좋아하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그 자체만으로 에너지가 엄청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또 이제 책에 대해서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책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북토크에서 공식적인 질문은 그거 같아요. 책 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근데 사실 이 책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출간해주신 대표님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음. 저는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저는 네, 그래서 어려웠던 거는 이 타이틀을 정하는 게 좀 제일 어려웠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이제 방향성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 물론 미리 쓴 글들도 있지만 책을 내기로 하고 이제 이런 에세이를 쓸 거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좀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컨셉이나 타이틀이나 이런 분위기를 잡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타이틀을 정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머리가 아팠다. 근데 이제 최애가 되고 싶어로 정하고 나서는 재밌었어요.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금 어려웠을 뿐이고 책을 쓰는 과정은 즐거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작가님의 원고가 좋아서 이제 함께 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디자인적인 부분도 정말 썸머 작가님께서 디테일하게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표지 작업도 거의 다 썸머 작가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뭐 색상이 원래 라벤더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왕이면은 정말 그 체리를 향한 두근거리는 마음을 분홍빛으로 표현해보자 해서 색상을 좀 바꿔나가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표지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했던 바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사실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이런 출판사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일단 이 표지는 제가 원래는 되게 차분한 톤으로 하고 싶다가 타이틀이 정해지면서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홍색을 좀 메인으로 가져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애는 이제 사랑인 거잖아요. 제 모든 제목에 다 사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정말 그 아주 직관적으로 좀 설레는 마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하트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럼 빛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홀로그램을 네. 대표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책을 펼쳐뒀다 이렇게 덮었다 하다 보면은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넣었던 이유는 그 채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반짝거림도 있지만 저는 작가님이 이제 배우로 활동하시고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작가님이 걸어가는 길에 그 별빛이 가득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제 우리가 이 홀로그램을 고민하다가 이제 모양을 하트로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볼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작가님께서 또 먼저 아이디어를 주셨던 게 여기 썼던 글 중에 채를 건빵 속에서 만나는 별사탕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퍽퍽한 일상 속에서 뭔가 단맛과 그런 쉴 틈이 되어주는 별사탕 같은 존재. 그 이야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그러면 하트가 아닌 별로 해보자. 저에게 별사탕은 이제 썸머 작가님인 거죠. 저희. 오, 진짜요? 그렇죠. 그래서 감동.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내시면서 세 번째 책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그리고 세 번째 책인데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책을 좀 내게 되셨는지. 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구체적인 그 이야기가 나와 있겠지만 사실 첫 책을 내고 제가 왜 첫 책을 냈는지도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책까지 내게 되면서 그 매번 책마다 작가라는 직업을 대하는 제 마음이 깊어지는 걸 제가 스스로 느꼈거든요. 첫 책을 내고서는 정말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책을 냈다는 사실조차 까먹었었어요. 가끔씩. 이제 저는 그래서 그만큼 배우라는 직업이 훨씬 저한테는 컸고 그리고 이 책은 나한테 이벤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첫 책은. 근데 책을 내면서 또 제가 또 작가로서 또 외부로 또 어떤 작업도 하게 되면서 나를 작가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여름 소설을 냈을 때 사실은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꼭 에세이를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는 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쓸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책은 또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소설이 너무 쓰고 싶다 어. 해서 작가님이 또 허락을 해줬어요, 대표님이. 그래서 이 소설을 냈는데 사실 이 소설을 쓰면서 소설 속에서 제 이야기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들이 용기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좀 용기를 못 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다음 책 내야지. 이제 항상 이 두 번째 책이 나오면 세 번째 책 내야지. 세 번째 책 나오면 네 번째 책 내야지. 약간 이런 타입이신데 제가 항상 그때마다 약간 대답을 회피하다가 이제 소설을 내고서 나 이제 진짜 내 얘기 쓸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이 세 번째 책은 저한테 좀 누가 나한테 부추겨서 내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꺼냈던 때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진짜 제 일기장에 제가 쓸 법한 진짜 솔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정말 들키고 싶은 제 마음들 꽁꽁 싸맸지만 사실은 너가 좀 깊이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딥한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소중한 얘기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책이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작가님의 원고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솔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가로서 10권 이상의 책을 낸 올해로 이제 10년이 되는 작가이지만 여태까지 이 책만큼 저도 솔직하게 썼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뭐 솔직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 저마다 말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어떤 모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작가님은 되게 그냥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시간들을 견뎠고 그리고 이 시간들은 나에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뭐 아킬레스건이 되는 시간들은 아니었어. 사실 돌아가고 나니까 오히려 나에게 좀 기운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맞아. 어떤 디딤돌 같았어.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24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요. 네. 방금 말해주신 말이 그냥 여기 책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꽁꽁 싸맸던 마음을 펼쳐놓고 보니 숨겨야 하는 상처가 아니라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시락 같은 경험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도시락 같은 경험이었다라는 말이 정말 이 책을 간통하는 표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막 되게 재밌게 웃고 떠들면서 이 뭐 최애에 대한 마음이나 발랄하고 앙큼한 욕망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이 책에 대한 한 일부분일 뿐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작가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뭔가 그런 따돌림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독립을 하면서 이제 견뎌야 했던 혹독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제 배우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좀 꽂혔어요. 그래서 도시락에 밥이랑 국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찬이 여러 개가 담겨있고 또 매운 반찬, 짠 반찬, 달콤한 반찬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뭔가 마음이 좀 든든해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아 이렇게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만들었던 책 중에서도 유난히 더 많이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작가님께서 한번 독자님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페이지를 네. 벽을 만난 듯 막막했던 오늘이었지만 돌아서지 않고 계속 밀고 나아간다면 벽인 줄 알았던 그것이 회전문처럼 활짝 열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결국에 해낸다. 이 문장을 읽고 싶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작가님께서? 이 문장은 결국엔 해내는 것들이라는 목차에 있는 마지막 문장인데요. 제가 이 글을 썼을 때
사실 배우로서 잘 이렇게 뭔가 기회가 많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은 되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에피소드들 중에 배우로서 뭔가 내가 좋았던 경험들을 쓰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진짜 내가 지금 일어난 일들을 솔직하게 써보자 했을 때 저는 제가 어떤 걸 막 가고 싶은데 문이 안 열리면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난 책을 쓴 지 이제 10년이 됐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연기를 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배우로서 어떤 대표작이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몇 주년 됐다를 세지를 못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매해 배우로서의 시간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몇 주년 이런 걸 챙기고 싶다라기보다 그 몇 주년이 늘어갈 때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어쩌면 이 일이 너무 고집은 아닐까? 이런 되게 인간적인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 벽이 아니라 회전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의 뭔가 전환을 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썼는데 뭔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도 약간 이 문장이 좀 힘이 되었으면 해서 이 문장을 좀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싶어 접어놨던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뭔가 회전문이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벽을 그냥 벽이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벽이지만 그냥 밀어나 볼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이니까 그냥 몰라, 나 그냥 여기서 끝났나 보다 하고 방향을 딱 전환하기보다는 화가 나니까 일단 발로 차보기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성격인데, 그래서 회전문이라고 딱 했을 때 그게 회전문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 그 문 앞에서, 벽 앞에서 바로 돌아서지 않고 슬픔에 기대어 있는 사람도 시간을 거기서 머물고 있다 보면은 내 무게 때문에 그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막 다혈질처럼 발로 차고 딱 몰라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찾는데 그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같은 벽을 마주해도 그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페이지를 보면서 위로도 받고 또 공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200페이지 가까운 그런 두꺼운 에세이를 이제 읽으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에세이를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연기하는 이야기면 연기하는 이야기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행 에세이면 여행 에세이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모 작가님이 배우로서 고민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성격이 보이는 일상의 그런 살림을 가꾸는 모습들과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읽고 싶었던 부분은 나는 빨래를 좋아한다 라는 이 제목의, 자기소개 같네요. 네, 정말 빨래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썸머 작가님은 살림을 가꾸는 거를 소홀히 하지 않는 분이시고, 또 거기서 뭔가 삶의 만족을 되게 느끼시는 분인데, 네. 제가 한번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주눅든 어깨를 토닥여주면 기운을 내는 것처럼 몇 번 탁탁 털어주면 구겨진 옷들이 조금씩 펴지는 게 마음에 든다.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옷들도 따뜻한 햇살에 보송하게 마르면 본래의 무게로 돌아오듯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 저마다의 짐도 따뜻한 봄 햇살에 눈 녹듯 녹았으면 하고 바란다. 저는 이 마음이 정말 너무 따뜻하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왜냐면 저는 빨래하거나 살림하는 거를 이렇게 엄청 좋아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살림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겠죠? 네, 저만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이제 선모 작가님의 그 인프제적인 성향이 딱 드러나는 글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은 거 하나에도 되게 꼼꼼하게 하시잖아요. 네. 좀 되게 완벽하게 하고 싶고 또 이왕하는 거 깨끗하게 탁탁탁 털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데 그렇게 빨래를 탁탁 털면서 누군가의 주눅던 어깨를 내가 토닥여주는 그런 마음, 구겨진 빨래가 펴지는 게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확 펼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좀 긍정하는 그런 작가님의 성향이 담겨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책이라는 매력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자를 만나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작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보다도 작가의 내밀한 이야기를 더 깊게 읽을 수 있고 맞아요. 그 사람과 나의 닮은 점과 또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친구로 사귀는 그런 기분을 누릴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알게 된 지가 지금 얼마 꽤 됐죠, 저희가. 네, 저희가 지금 엄마 뱃속부터 네. 만났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비슷하게 생긴 구석이 네. 있을 있을 거예요. 거예요. 네. 저희가 쌍둥이이고 또 작가와 대표로서도 함께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담겨 있진 않았지만 그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 시간에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모르는 그 연기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하면서 뭔가 조용하게 그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언니 일기장을 몰래 먼저 읽어보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도 뭐 이렇게 표현이나 다듬을 부분들은 서로 얘기는 하지만 막 읽으면서 눈물이 났던 부분이나 약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몽글몽글 쑥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좀 감추고 그건 독자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가져두고 그랬었는데 오늘 북토크를 통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 또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더 나누고 이야기를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또 작가님께서 함께 읽으면서 나누고 싶었던 페이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해둔 페이지가 있는데 네. 그 주인공의 믿음이라는 목차에 있는 29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시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름이 불릴 때까지 오디션장이었던 기획사 앞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기다리는 것.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어설픈 노래와 연기를 보여주고 다시 긴 시간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일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며칠을 살 수 있었다. 설익은 성취감과 기대로 보냈던 그 시절이 나를 자라게 했다. 네.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좀 앞쪽에는 저라는 사람의 성장기를 좀 알 수 있게끔 일부러 복차를 좀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제 아이덴티티가 저는 항상 그냥 배우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맞아요. 진짜 초등학교 3학년? 어쩌면 그 전부터 나는 그냥 배우야. 배우가 될 거니까 약간 이런 그런 마인드로 살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소속사 오디션을 되게 많이 봤었고 이때도 이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진짜 그냥 공개 오디션장 앞에 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몇 시간 될지도 모르는 채 그냥 기다리고 뭐 어설프게 뭔가를 보여주고 집에 오면서도 항상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내가 되겠지? 약간 이런 엄청 순수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 아니에요. 그냥 연락이 오겠지?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의 제 나이까지 이 직업을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저도 근데 이때 제가 왜 이 글을 읽어주고 싶었냐면 이때 이 순수함이 그 시절 나를 자라게 했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의 저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어떠한 대단한 기회가 와서 나를 성공시킬 수 있지. 성공시킨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의 믿음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 배우로서의 확신이나 믿음을 좀 더 저 스스로도 좀 잡아볼 수 있었던 저에게 되게 고마운 그런 페이지여서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아무래도 작가님의 성장 과정이 곧 저의 성장 과정과 맞물려 있는 지점이 많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쫄지 않고 친구들이랑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고 부모님도 없이 진짜. 가서 그 오디션을 보고 돌아온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무렵을 굉장히 소심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저를 막 꺼내 보이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련회 때 앞에 나가서 노래도 하시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셨는데 아, 맞다. 네, 갑자기 흑역사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언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오히려 평상시에 막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축구하고 되게 활발한데 막상 누가 이렇게 무대를 쓰게끔 자리를 마련해주면은 뒤에 이렇게 조용히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맞아. 빠져있는 스타일이라면 반대로 교실에서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막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저 무대에 진짜 맞아요. 진짜 흑역사였다. 누가 올라가 있는 거여서 보면은 진짜 저희 이상한 거 언니가 했잖아요, 저. 네, 막 이상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하고 있는 거여서 저는 그때 보면서 아, 저 언니가 진짜 뭐가 되긴 되려나 와, 잊고 살았어. 아, 진짜 그러면서 그 은은한 광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 맞아, 있었어. 그거를 진짜. 네, 일찍이 봐왔던 증인으로서 진짜 그랬다. 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맞아요. 얌전해지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항상 어릴 때부터 꿈이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막 유치원 때나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면은 저는 꿈이 그래도 한 5번 바뀐 것 같거든요. 뭐 간호사도 죄송합니다. 간호사도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경찰도 되고 싶었고 맞다. 경찰 되고 싶어. 막 진짜. 진짜 다양한 거 하고 싶었는데 중학생 때부터 이제 쭉 그때부터 작가 시인이 되고 싶다 이런 거였지만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썸머 작가님께서는 또 연예인, 배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길로만 꿈이 이어졌던 것 같아서 저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끈기 있게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또 어릴 때는 그렇게 막 오디션장에서 줄을 기다렸던 아이가 지금은 이제 막 광고에도 나오고 또 여러 촬영 현장을 누비면서 즐거운 순간, 힘들었던 순간 그 모든 걸 경험치로 소화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딱 데뷔 일자가 확실하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몇 주년 몇 주년 이렇게 새길 수는 조금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연차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레벨업을 조금씩 하고 있지 않나. 그러고 네.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책에서 쓰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신 것처럼 항상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확신의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책의 뒷모습만 보고도 아, 레벨업을 하고 나면 원하는 곳에 닿게 될 테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 두 줄의 문장을 새겼던 것처럼 썸머 작가님 그리고 독자님들도 그때마다 이 핑크빛 책을 가지고 힘을 좀 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장과 장면에서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솔직하고 그리고 가장 다정하고 엉뚱하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는 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작가님께서도 이제 북토크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막 사실은 막 더 읽고 싶은 막 페이지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더 읽어볼까요? 근데 더 읽어볼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것도 좋죠. 읽어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너무 다 읽으면 또 이제 책을 밀당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읽고 싶은데 어. 이게 또 제 목소리가 아니라 속으로 음미하면서 읽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 안에 되게 다양한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락 같은 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결국 에세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뭐 직업으로서의 나, 뭐 또 어떤 한 청춘으로서의 나, 뭐 어떤 가정 안에서의 나, 이 다양한 내가 모여서 이 한 권의 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 또 저는 다른 삶을 살면서 또 다음 책을 내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스쳤던 누군가라면 충분히 쉽게 그리고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외롭거나 어떤 친구 같은 그런 책을 좀 읽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 책을 감히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너무 네.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뭔가 편안하고 소소한 친구가 좀 필요하다 하면 이 책을 편하게 쉴 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강하게 어필을 잘하시는 네. 밀당을 잘하시는 썸머 작가님과 함께한 북토크 너무 재밌게 잘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북토크는 또 처음 하는 시도인데 네.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다른 책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북토크가 아니어도 책과 관련한 콘텐츠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오, 오늘 이 북토크를 재밌게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댓글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야기 남겨주시면은 저와 썸머 작가님이 3분을 선정하셔가지고 이제 사인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 아직 채 자리가 비었나요? 그러면 썸머 작가님을 최애로 만날 수 있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인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